아 근데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고 날씨도 비가 오고 하니까 왠지 이런 날은 이제 수제비가 땡기잖아요. 넉넉한 볼 하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밀가루, 소금을 좀 넣어서 반죽하거든요. 소금,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반죽할 때 쓸 장갑. 우리 남편은 또 남자라서 좀 덜 먹죠. 그래서 저희는 딱 2컵만 해볼게요. 약간 모자란 듯 한 개, 차라리 넘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2컵 준비가 됐고요. 소금을 한 꼬집, 2꼬집, 소금 요만큼 집어넣을게요. 이제 물로 반죽을 할 건데, 이제 반죽하려면 장갑이 필요하잖아요. 손에 잘 들러붙지 않는 이 장갑 진짜 편하거든요. 기본의 장갑이라는 건데, 저는 이 장갑 쓰면서는 다른 일회용 장갑을 못 써요. 이게 정말 편하거든요. 문 열어놓겨? 어서오세요. 오늘 일부러 열어놓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디 계세요? 찍고 지금 계십니까? 촬영 중입니다. 셀프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드네요. 지금 저쪽에 카메라도 있고요.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네, 정박TV에 네, 정찰해 박정찰해. 여기다가 밀가루하고 소금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좀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네. 물은 넣어보면서 하면 되니까요. 처음에 좀 가운데다 이렇게 밀어놓고. 근데 찰지게 하려면은 뭐 미지근한 물이나 뜨거운 물로 하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저는 그냥 상온에 있는 정수물이에요. 아주 차가운 물은 아니고요. 이거 밀가루 반죽은 계량보다 만져봐서 이렇게 밀가루가 뭉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물러 보다가 밀가루가 아직 덜 뭉치네 이러면 이때 물 좀 더 넣어주시면 돼요. 넣으시고 네. 미리 그러니까 많이 넣을 필요가 네, 없네요. 넣어보면서 하시면 더 편하거든요. 지금 물을 넣는데도 좀 딱딱하면서 반죽 가루가 아직 더 남아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럴 때 달걀을 하나 넣으셔도 되고, 달걀을 나중에 풀어 넣을 거면은 이때 그냥 물 좀 더 넣어서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반죽을 얼추 살짝만 하셔도 돼요. 육수가 끓을 동안 이거를 숙성을 해주면은 정말 반질반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갑 끼고 했잖아요. 네. 장갑에 밀가루 묻은 거 보셨죠? 이것도 다 이렇게 하면 다 붓고요. 그럼 제 손이 깨끗하네.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보통 장갑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기본의 장갑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폭 올라오죠. 네. 약간 되직하지만 좀 있으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저는 살짝만 발라줄게요. 겉에 이렇게 살짝만 발라줄게요. 살짝 발랐죠. 이렇게 하고 지퍼백에다 넣어서 이거를 국물이 끓을 때까지 잠깐 숙성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일단 이제 반죽은 생각보다 쉽죠. 이렇게 해서 냉장고로 가겠습니다. 저희 냉장고에 이렇게 반죽을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 저희 집은 아주 지퍼백을 엄청 사랑합니다. 네. 뭐 지퍼백에 그 버섯도 이렇게 세워서 담아놓으면 굉장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수 끓이러 갈게요. 자, 저희 집 다시마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마. 엄청 크죠? 여기 다시마가 맛있어요. 저희 집 다시마는 진짜 튼실합니다. 정말 딱딱하고요. 이거를 듬뿍 넣으셔도 돼요. 저 이거 다 넣을. 그리고 참 냉장고에 잠깐 놔보실래요? 제가 늘 버섯물 우려놓으라고 하잖아요. 표고버섯. 이렇게 표고버섯을 찬물에 우려놓으시면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걸 쓰시면 진짜 훨씬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물 넣으시고, 버섯은 드셔도 되니까요. 다시 건져서 썰어서 드실 거예요. 벌써 우려낸 색깔이 다르네요. 정말 멸치 육수가 수제비에는 제 맛이거든요. 이렇게 멸치 넣었죠? 굵은 거나 작은 거나 사실은 국물 우려내는 건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회용 말고 이런 거 쓰시면은 그러니까요. 네, 한정이 좋아요. 이걸 계속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불려놨던 버섯은 이 부분은 사실 좀 질겨요. 그래서 다 우러났으니까 요게 아까우면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찢어주시면 좋아요. 길이로 이렇게. 그 버섯 기둥은 찢어서 쓰시면 식감이 좋고요. 약간 고기 맛처럼 쫄깃쫄깃하거든요. 이 표고버섯도 다 드실 수 있으니까 우러났다 해도 채 썰어서 같이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멸치만 건져내고 나머지는 다시마도 다 먹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퐁당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안친 육수가 끓고 있잖아요. 옆에 이제 이런 찌꺼기는 좀 떠내주시는 게 깔끔하거든요, 음식이. 그래서 거품은 건져내 주시고요. 이렇게 물을 받아서 숟가락을 씻으면서 이렇게 건져내시면 훨씬 쉬워요. 그죠? 멸치 같은 경우는 15분이면 충분히 다 자기 몫은 하고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러났으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뚜껑을 열고 끓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멸치 비린내 같은 거 우러나라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감자, 그 다음에 고추하고 호박이거든요. 감자는 반으로 4등분 하자니 조금 큰 듯해서요. 조금 작은 부분에는 자르고 큰 부분은 이렇게 나눠서 자르고. 제가 원래 2개만 넣으려고 했는데 많이 넣어달라고 하셔서 내가 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2사람이 먹으면 2컵, 밀가루 2컵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실. 요즘은 막 너무 배부르게 안 먹으니까 이제는 뚜껑을 닫아서 끓여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감자가 익을 때까지 조금 끓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넣을 게 호박이 살짝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박을 요만큼만 넣어볼게요. 호박은 나중에 거의 다 완성됐을 때 살짝 넣으면 되는데. 네. 근데 그 대신 약간 도톰하게 할게요. 그게 얇은 것보다 조금 맛있거든요. 이렇게 썰어두고, 그 다음에 칼칼한 거 좋다고 하셔서 제가 청양고추 여기다가 2개, 이따 전에다가 하나 넣을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좀 씹혀도 사실 맛있잖아요. 부추에도 제가 사실 이 고추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다져서 넣어야 돼서 이 상태에서 다지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추 꼭지를 따지 마시고, 아니면 만약에 꼭지를 따지 않고 해도 되고요. 아, 나는 꼭지를 따버렸어요 이래도 돼. 이러면은 이 끝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을 남겨놓고 이거를 십자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 끝까지 하지 마시고 끝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잘 자라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끝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송 썰어주세요. 그러면 고추가 막 돌아다니지 않고 내가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썰기가 진짜 편해요. 고추 하나 쓰는 것도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엄청 쉽게 썰어지죠. 원래는 더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추 요거 썰을게요. 이거는 한 2-3cm, 3-4cm 정도 사이즈로 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담아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을 게 소금. 이때는 이제 굵은 소금보다는 간이 빨리 배야 돼서 죽염이거든요. 조금만 넣어줄게요. 조금만, 많이 말고. 그리고 밀가루나 부침가루. 부침가루를 반죽하듯이 많이 넣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물기가 묻어있는 부추에다가 지금 한 큰술 넣었죠. 2큰술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부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부추를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부추에 밀가루 옷이 다 묻으면 여기다가 달걀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달걀을 그 대신 저 듬뿍 넣어요. 많이. 밀가루 대신? 밀가루는 조금만 넣고요. 거의 계란물에다가 전을 부치는 거죠. 부족하면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물 넣지 마세요.
달걀이 넉넉하시면 달걀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은 많이 묻긴 묻었죠? 네. 그래도 약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달걀을 한 개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반죽을 해놓으면 이 정도로 촉촉하게 된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좀 이따 부쳐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감자가 어느 정도는 익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제비를 떼어 넣어야 되거든요. 저희 자, 우리가 아까 냉장고에 있었던 수제비. 자, 여기다가 이제 반죽을 떼어 넣어야 돼요. 아까는 조금 반죽이 덜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촉촉해졌네. 네. 속이 이렇게 맨들맨들 잘 됐죠. 그냥 하면 아무리 예쁘게 하려고 해도 얇게 안 돼요. 자, 방법은 얘를 살짝 뜨거운 물에 살랑살랑 넣어주시면요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굉장히 얇게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요령이에요. 재밌죠? 반죽이 혹시 남으면 냉동실에 조그맣게 이제 넣어 놓으셨다가 다른 찌개나 된장찌개 하실 때도 냉동실에서 해동해서 이렇게 넣어 드시면 맛있으니까 한번 반죽해 놓으면 좀 괜찮아요. 마늘, 수제비에 마늘 넣고 올게요. 마늘 6스푼. 이제 팬에다가 전을 좀 붙여볼게요. 팬을 너무 뜨겁지 않게 예열을 하고요. 기름을 두어줄게요. 그리고 반죽을 넣을게요. 지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반죽 물은 없어요. 달걀 물만 좀 있거든요. 달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조금씩 붙여서 바로바로 먹는 게 좋으니까 작은 팬에다가 해서 먹는 동안 한 판 올려놓고 또 하나 붙이고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물은 없어도 이게 잘 붙어요. 이 반죽은 달걀이 많으니까 너무 센 불에서 하면 달걀이 먼저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령은 너무 센 불 아니고요. 중불, 그래서 약한 불에 은근히 뜸들이듯이 바삭하진 않아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맛있어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냄새가 하나, 둘, 셋. 요렇게 노릇노릇해야지 타면 안 돼요. 이게 세면 금방 겉에만 타버리거든요. 요렇게 해서 네네. 자, 요렇게 부추죠. 네, 보셨죠? 부침가루 2스푼 그리고 달걀을 오늘 총 4개를 4개 넣었는데 부추는 그럼 얼만큼 넣었어요? 한 줌 아니고요. 2줌. 2줌 정도 돼요. 2줌 정도 넣으시면 달걀 4개, 3개에서 4개 하시면 맛있습니다. 지금 다 동동 떠올랐어요. 터진 거 좋아하시면 충분히 끓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에서 지금 사실은 보통 분들은 다 익었다고 드실 판인데 우리는 지금 약간 더 퍼진 거 좋아하니까 이때쯤에 호박 있죠? 호박 살짝 넣어주시고 고추도 살짝 넣을게요. 그리고 제가 파를 가져오겠습니다. 오, 이쪽에선 지금 전이 되고 있는데 앞뒤로 하니까 재밌네요. 오, 더 맛있게 익었어요. 요거 가져가서 보여드릴게요. 타이트하게 이렇게 요런 색깔이 나야 이게 진짜 맛있게 된 거거든요. 센 불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 일단 불을 꺼놓을게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수제비도 대파를 넣어야죠. 대파? 네. 대파는 냉동실에 지퍼백에 넣었던 거. 대파도 좀 넉넉히 넣으시는 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센 불에 한번 보글보글 잠깐 끓여줄게요. 마늘도 넣는다고 하지 않았나? 마늘 통마늘 넣었어요.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마늘이에요. 그죠? 네. 네. 한 통 정도 되는 분량.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맛있는 수제비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수제비가 완성됐고요. 예쁜 수저 젓가락이랑 같이 넣으니까 그냥 소박하지만 부럽지 않은
수제비가